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품격 코로나 소상공인 방송을 몇 달째 하고 있는 자칭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은행 다니는 우빈 아빠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특별 방송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받는 방법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받기 위한 첫 단추였죠.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진공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 보증서, 부동산. 그러니까 신용으로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보증서 담보대출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던 간에 금리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금리가 더 낮은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든 은행에서 대출을 결정하기만 하면 금리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하지만 대출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 가지 방법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진공 대리대출이 중복대출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소진공 대리대출 받는 첫 번째 방법, 확인서만 가지고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일단 신용으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부동산 감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으로 바로 대출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통 5년치 보증료를 한 번에 내는데 이 돈만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 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 심사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이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아무런 담보 없이 그냥 은행에서 그 사람만 보고 대출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깐깐하게 심사를 합니다. 신용 등급도 따지고 소득 금액도 따집니다. 그리고 거래 실적도 따집니다. 자, 가이드라인 잡아드릴게요. 신용 등급 3등급 이하, 그러니까 4등급부터는 신용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출액 말고 소득 금액, 매출액은 그냥 판매한 금액이고요. 판매한 금액이 다 내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은 아직 소득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가 맞고요.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상 여러분들 소득금액이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심사하는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신용 등급, 소득 금액, 거래 실적, 이 세 가지 중에 내 신용 등급과 소득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나 내 소득 금액은 당장 못 바꾸죠. 하지만 한 가지, 거래 실적이라는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주거래 은행보다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이 내 거래 실적 점수를 다이나믹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구독자도 어느 정도 생겨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대놓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은행원들은 실적을 좋아한다 라는 영상을 마지막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다소 낮은 나의 신고 소득과 다소 낮은 나의 신용 등급을 가볍게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진공 대리대출 받는 두 번째 방법, 부동산을 먼저 할게요.
확인서를 받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프로는 부동산으로 대리 대출을 받으십니다. 부동산은 꼭 대출 받는 분의 명의가 아니어도 되고요. 배우자나 가족 혹은 여러분들께 담보 제공할 의지가 있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공동 명의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한도가 많이 나옵니다.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대출 확인서 신청할 때 신청 금액 적는 난이 있었습니다. 일반 경영자금 같은 경우엔 최대 한도가 7천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음에 7천만 원을 적어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 심사 때 보증서나 신용 한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7천만 원이라고 적었어도 보증서가 3천만 원 나오면 3천만 원 대출 받으시는 거고요. 신용으로 1천만 원 심사가 되면 1천만 원 대출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할 경우엔 부동산 한도만 산출되면 7천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차 코로나 대출 때 이런 식으로 부동산 담보 제공하셔서 1.5% 저리로 7천만 원 다 받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부동산 규제 심해서 대출 못 받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진공 대리대출은 기업대출, 즉 사업자 대출이고요. 현재 집값 안정화를 위해 펼쳐지고 있는 각종 규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업이나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은행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 취급할 때 사업자 대출로 취급할 경우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셔서 거래은행에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KB시세 5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대출이 3억 정도 껴있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개인 대출,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추가적인 대출 한도가 산출되지 않지만 사업자 대출로는 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보다 기대출이 더 많다 하더라도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린 신용으로 받는 방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용으로 받는 방법보다는 숫자상 한도 산출은 되지 않지만 부동산에 그래도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복잡하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쨌든 부동산 담보 제공하실 만한 물건이 있으시다고 하면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받기 전에요. 게다가 요즘은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없고요. 최근엔 부동산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물건이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소진공 대리대출 받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다 그 보증서를 담보로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인데 사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무척 많은 방법이죠. 일단 수수료 성격의 5년치 보증료가 한 번에 들어가고요. 물론 이자와는 별도입니다. 이자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떼간다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도둑 맞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소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신청할 경우 보증서 발급까지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생각해보면 단점 투성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보증서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서만 발급되면 대출이 95% 이상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안 좋아도 일단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신용대출 그리고 부동산 대출 말씀드릴 때 내가 신용 좋고 소득 많으면 이 걱정 하겠냐? 내가 은행에 부동산 담보 제공할 거 있으면 이 걱정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거고요. 5년치 보증료를 한 번에 떼서 그렇지 60개월간 보증료를 나눠보면 한 달에 보증료 10,000원 꼴입니다. 10,000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느니 보증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받으시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럼 이 보증서 중복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코로나 대출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차 코로나 대출, 신용보증 기금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요. 이 2차 코로나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코로나 대출이 이 지역 신용보증 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어보면 작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안 된다. 6개월 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안 된다. 보증서 발급 받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진짜 지난달 2020년 12월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신청했을 때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받은 지 너무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 작년 1차 코로나 대출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기존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된다거나 2차 코로나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안 되거나 중복하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중복돼도 무조건 된다가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개인마다 대출 한도가 다 다르듯이 보증기관에서 보증 심사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개인의 보증 한도가 있어요. 어떤 시점에 어떤 개인의 신용 상태나 소득 상태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최대로 발급할 수 있는 보증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보증 한도가 3천만 원인데 6개월 전에 이미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 보증 한도가 안 되는 거지 6개월 전에 보증서가 나갔기 때문에 추가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이 6개월 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신청하면 추가로 1천만 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중복 대출이 가능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저는 접수하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창 접수하고 있는 2천만 원짜리 2차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엔 이런 규정이 있어요. 1차 때 3천만 원 넘게 코로나 대출을 받으신 분은 이 2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은행원이나 보증기관 직원이 어떤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중복 제한은 없습니다.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마치 무슨 재난지원금처럼 어떤 조건만 되면 무조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용으로 하든 부동산으로 하든 신용보증서로 하든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서류를 잘 챙겨 가셔야 되는데 서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나 자가인 분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이 서류 이외에도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증빙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기타 소득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보완하면 보완할수록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으로 받든 부동산으로 받든 보증서로 받든 이 서류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신용으로 좀 받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첫 번째 은행 방문하셨을 때 거절 당하셨다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두 군데 정도는 더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전에 제가 대출의 기술이라는 영상의 카테고리에 충분히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서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받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대출의 기본적인 내용,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기간 이런 딱딱한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의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영상에 이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추가로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제 저녁에 영상을 찍고 편집 못하고 오늘 다시 출근하는데 생각해보니 어제 한 얘기 중에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서 발급 받으실 때 인터넷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오늘 제가 언급한 부분 있잖아요. 신청 담보 구분란에 선택을 하는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신용으로 받을지, 보증서로 받을지, 부동산으로 할지 이렇게 선택하는 칸이 있었는데,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 보증서로 이미 선택을 하신 분인데 신용이나 부동산으로 해보실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이 확인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왜 생기냐면 작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때는 일단 공단 직원이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적절한 방법을 고객님들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부동산이 없으시다든지 신용등급이 안 좋으시면 보증서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면 그대로 확인서가 발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서 발급을 하다 보니 어디 조언 받을 데가 없었잖아요. 대충 신청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이랬을 경우에는 그 확인서에 신용, 부동산, 보증서 그 부분은 변경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바꾸실 수는 없고요. 발급받으신 확인서에 보면 지역 담당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보증서로 처음에 발급받았는데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하기로 했다, 신용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리대출 인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은행에서 상담을 하다가 저희 직원이 바로 공단으로 전화해서 이거 좀 바꿔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팩스로 다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힘드시겠지만 발급된 확인서를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해 달라고 하면 금방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 추천 금액이라든지 자금 종류 다른 거는 변동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변경하실 분은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어제 영상 찍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마무리 멘트를 하니까 한 10시간 영상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들어가겠습니다.